안녕하십니까.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조기철입니다. 이번 장에서 할 거는 함수입니다. 펑션이라고도 부르고자 하죠. 이 펑션은 특정 작업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함수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자,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를 응용하는 방법. 함수를 응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게 뭐 지역 변수, 또 전역 변수,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람다식, 그 다음 봐야 될 게 디폴트 매개 변수, 그 다음에 외부 참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살펴보고 할 겁니다. 그리고 실습을 통해서 함수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함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란 쉽게 말해서 특정 작업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매우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가 있고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친구는 특정 일을 합니다. 특정 일을 수행하는 단위입니다. 그러면 친구를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친구 입장에서는 인풋이 있었겠죠. 그리고 친구는 다 처리하고 나서 나에게 주는 아웃풋이 있을 겁니다. 자, 맞죠? 자, 친구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일을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소스적인 측면에서 보도록 합시다. 이제 나 하고 친구 입장입니다. 먼저 뭐 해야 돼요? 나는 친구를 부릅니다. 펑션 1 하고 뒤에 갈로를 넣어서 함수 처리해 줍니다. 또 친구를 이제는 만들어야겠죠. definition 친구를 만들겠다. definition 테스트 라는 친구를 만들고 지금 안에 아무것도 안 됐지만 친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은 프린트 테스트라는 간단하게 문자열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친구를 불렀으니까 다 끝났겠죠. 어떻게 봅시다. 나가 F1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이 작업을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리로 복귀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까요? F2라는 친구를 만들고 5라는 값을 준다고 칩시다. 그럼 친구를 만들어 볼게요. definition 이거 잘못했습니다. F1입니다. 이거 이름 맞춰야 되니까 친구 이름 다르면 안 되죠. F2를 만들고 자, 5를 던졌으니까 이 값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y라고 받겠습니다. y라고 받은 다음 print y 하면 뭐가 출력되겠어요? 전달받은 값 5 값이 전달돼서 출력은 5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F3을 만들고 5를 던져 주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받는 걸 리절트로 받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는 왜 됩니까? definition F3 뭐로 받을까요? L로 받을게요. L로 받고 print L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return이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return이 뭐냐면 되돌려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게 되겠죠. 친구가 일을 수행하고 되돌려주는 겁니다. 이때까지 던져주는 건 input입니다. input은 없는 거, 하나 있는 거, 2개, 5개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단위만 맞추면 되겠죠. 받는 거고 이것은 함수 입장에서는 뭡니까? input이 되고 return 600을 하면 함수 입장에서는 output이 되겠죠. 즉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00을 이게 수행하고 나면 이걸 함수를 부르겠죠. 5를 던졌으니까 print 5를 출력하고 return 600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600을 되돌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600을 값이라는 값이 갑니다. 즉 리절트는 이제 600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자, 이제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에서 볼게. 아까 인자 전달이 있었죠. 인자 전달 기법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테스트라는 함수를 만들고 5, 6, 7 세 개를 값을 인풋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는 테스트 x, y, z 세 가지 값을 받아서 프린트 x, y, z를 하면 뭐가 출력되겠습니까? 5, 6, 7이 출력이 되겠죠. 자, 3개면 3개로 받아내는 게 이게 5 들어가고 6 들어가고 7이 들어가는 이렇게 1대1 매칭이 좋습니다. 하지만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다른 방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거 맞춰야 되고 곧 배울 디폴트 매개 변수에서 수가 다르더라도 전달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변수만 처리했는데 여기 던져줄 거는 뭐 변수도 되고 리스트도 되고 튜플도 되고 딕셔너리도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문자열도 되겠죠. 우리가 배운 모든 자료형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지역 변수하고 전역 변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탭을 그려 볼게요. 이제 탭이 좀 삐뚤삐뚤한데, 자, 소스가 처음에 x는 5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for in I in range 1부터 10까지. 자, 그리고 하나 더서 print x와 i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출력물은 어디 될까요? 10번이니까 10번에 뭐가 돼요? x는 5, i는 1부터 5는 쭉 나오겠죠. i는 1부터 2, 6, 7, 8, 9, 9까지가 출력이 될 겁니다. 계속 5는 되지만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구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x는 어떻게 됩니까? 제일 위의 탭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1번 탭, 2번 탭, 3번 탭이라면 1번을 비롯한 2번, 3번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즉 x는 전역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i의 경우를 볼까요? i의 경우는 여기서 함수에 대해서 나왔고 이거는 i는 여기서부터만 쓸 수 있겠죠. 즉 2번, 3번에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3번 탭은 문장이 없지만 3번 탭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자, 즉 i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지역 변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작한 요 라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역 변수는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가 되겠죠. 자,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는 이렇게 쉽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름이 없는 함수, 그러니까 일명 람다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람다 함수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다는 건 실제 이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디피니션을 굳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는 우리가 함수로 호출하기 디피니션 함수 이름을 해서 만들었죠. 이 과정이 없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sum 람다 변수 들어올 변수만 기록해 주시고 기능만 간단하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sum이란 거는 람다 xy고 x 더하기 y를 수행합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 보면 print sum 어떻게 할까요? 10과 20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냐 하면 print 10 더하기 20으로 번역이 돼서 print 30이 출력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람다식이라고 부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mean은 람다
x, y 하고 x, if 만약에 x가 작다면 x를 리턴하고 아니라면 y를 리턴하라.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은 확장이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print min이라고 하면 다른 함수 이름이 겹치니까 min1으로 할게요. min1 5 10 하면 결과물이 뭐가 나옵니까? 5가 나옵니다. 즉 5가 출력이 됩니다. 자, 실수를 했는데 min이라는 함수는 있으니까 쓰지 마시고 min1 이렇게 함수 이름에 좀 변형을 좀 하겠습니다. min1을 잘 보시면 람다식을 써서 짧게 쉽게 만들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디폴트 매개 변수입니다. 디폴트 파라미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잘 보시면 아까는 input 즉 함수를 f1 5 가면 definition 함수에도 f1 y 하나로 받아내겠죠. 만약에 f2가 있으면 5 6을 주면 definition f2 x y 이런 식으로 받아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값이 올 때와 안 올 때, 즉 F3, F1이 값이 안 오는 경우도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F1이 값이 없습니다. 그러면 definition F1 없으면 되죠. 근데 이거 두 개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 함수 이름이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디폴트 매개 변수라는 걸 써보겠습니다. F1 없는 거, F1 변수 하나 있는 거, 이거를 통투로 하나를 만들려면 definition F1 x는 50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없을 때와 있을 때를 구분하여 출력을 한번 볼게요. print x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값이 오는 경우 1번 빨간색인 경우는 값이 안 왔으니까 x값은 넘어온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500이란 디폴트 수가 매개 변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력하면 500이 되고 파란색인 경우 지금 여기 값이 5라는 수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500을 전달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x는 5가 됩니다. 그래서 출력하면 5입니다. 이렇게 디폴트 매개 변수로 사용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함수를 할 때, 디폴트 매개 변수를 할 때 순서와 방향이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2를 하겠습니다. 던져주는 변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때도 definition F2 X Y 좀 넓게 받을게요. 두 개를 받아서 출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500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500을 주면 하나입니다. 이거는 두 개입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쓰지 마시고 하나지만 여기에 하나는 자동값을 주고 하나만 왔지만 두 개를 주고 싶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한 개 값에게는 500을 주고 다른 값은 디폴트 매개 변수를 쓰겠다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오는 값이 x인지 y인지 이거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순서적으로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x는 하고 y는 100이라고 하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왔으니까 하나가 x에 들어가고 뒤에 게 없죠? 없으니까 y는 100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F2에 아무것도 안 주고 싶습니다. 즉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돼요? definition F2는 x는 10, y는 100 둘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없어야지니까 둘 다 받아내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F2는 당연히 5와 10 같은 두 가지 있는 것도 받아낼 수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디폴트 매개 변수니까 디폴트 매개 변수를 잘 활용하시면 차후에
아주 간편하게 프로그램 짜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외부 소스 참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main.py라는 파일이 있고 여기에 f 모듈 1.py라는 파일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f1이라는 함수를 실행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f1은 지금 definition f1 여기에 있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f1은 당연히 이 파일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인식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f 언더바 f1 m1.py라는 파일을 여기서 임포트 해야 돼요. 임포트 가져오겠다. f 언더바 m1 파일을 가져오겠다는 뜻입니다. 가져오면 여기 있는 내용이 이 안으로 임포트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f 언더바 m2.py f 언더바 m3.py 다양한 파일들을 불러올 수 있겠죠. 그러면 import f1 f 언더바 m2 m3로 불러오면 되겠죠. 근데 여기도 f1이 있고 여기도 f1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f1은 여기 f1인지 여기 f1인지 밑에 f1 그러니까 세 개의 f1 중에 어느 건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불러올 때는 f 언더바 m1 안에 있는 f1이라고 지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f 언더바 m1 안에 있는 f1이라고 지칭을 하셔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불러와집니다. 자, 여기 언더 점 붙는 거는 우리가 이전에 배운 뭐 리스트 나오고 점 함수 있었죠.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f2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소스를 한번 불러볼게요. 처음부터 import f1 f 언더바 m1 하나 불러야 되죠. 그 다음에 import f 언더바 m2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쓰지 않고 쉼표로 해서 f 언더바 m2로 불러오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f 언더바 m1. function 1을 수행하면 되고 언더바 m2. function 2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부 참조를 해서 소스를 파일을 함수를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차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 만약에 input이나 다른 뭔가가 있습니다. 즉 임포트 하기 싫은 부분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인풋 같은 게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main.py에서 임포트 합니다. 어떤 거를 여기 function 1.py라는 파일을 임포트 합니다. 근데 인풋이 있습니다. 인풋이 있다면 이 소스를 돌리기 전에 이 인풋 때문에 프로그램이 정지가 됩니다. 왜? 인풋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즉 이런 것처럼 내가 가져오기 싫은 파트도 있고 가져오고 싶은 파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는 방법이, 자, 이제 좀 소스를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지우고 보시면 main.py에서 import f1을 불러옵니다. 불러올 때 그러면 f1.py에는 뭐 definition f1. 함수에 있고 여기서는 지금 불러오기 싫은 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if 언더바 name 언더바는 main 이 부분 밑에 여기 함수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되겠죠. 이래 주시면
이 파트는 불러오고 이 파트는 불러오지 않습니다. 즉 이쪽은 뭐냐 하면 위에 내가 돌아가는 메인이라는 이름이 가상적으로 주어집니다. 이 메인 이럴 때만 돌아가는 겁니다. 즉 여기는 땡겨올 때 자동적으로 이 부분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땡겨오지 못하기 때문에 펑션 1. 펑션 1이라는 함수를 부르면 이 함수만 불러온다고 확인되시고 요 밑에 이쪽 부분은 이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면 이 밑에서부터는 불러오지 못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실습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까지 기본 원리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함수를 부르는 거와 뭡니까? 본체가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본체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펑션 1을 하나 만들고 이제 함수를 만듭니다. definition은 함수를 처음에 definition 정의하겠다. 이름은 f1이라는 친구를 만들겠다. 그리고 f1이라는 친구는 f1이라는 단순 출력만 하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친구를 한 명 만들었습니다. 그 친구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르시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자, 그래서 run 901 실행하면 뭐가 됩니까? f1이라는 함수를 불러서 수행을 하셨습니다. 자, 혹시나 혹시 뭐 탭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디비전이고 이 다음부터 3번 라인부터는 전혀 별개의 라인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입력을 하나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definition f2 여기는 x라는 값을 받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print x를 한번 해보죠. 자, f2라는 친구를 부릅니다. 변수통이 있으니까 x는 뭡니까? 내가 값을 던져줘야겠죠. 100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1은 아무것도 안 받기도 상관없지만 F2에는 100이라는 숫자를 F2에 던져줬습니다. 그러면 X는 이 100이라는 숫자를 받는 통이 되는 겁니다. 왜? 던져줬으니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값을 2개 한번 줘볼까요? 200도 줘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개를 던졌으니까 몇 개를 받아야 돼요? 2통으로 받으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시켜보면 100, 200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거냐면 F3번인 경우에는 값을 연습 삼아 3개를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definition f3 x, y, z 3개를 받고 이 전부를 합한 값을 출력을 시켜 보겠습니다. 출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친구가 아까 수업에서 봤다시피 내가 친구한테 일을 시켰고 그 친구가 내한테 되돌려 줄 게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return입니다. 리턴 해주겠다. 무엇을? x, y 더하기 g 값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F3이라는 친구를 불러서 일을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가 계산도 해주고 뭘 해줬습니까? 내한테 뭔가 아웃풋으로 되돌려 줬습니다. 이 되돌려 준 것을 그냥 버려야 됩니까? 담아내야 됩니까? 변수라는 건 재활용도 되고 담기 위해서 있죠. 그래서 result라는 걸로 받아내시면 되겠죠. 그리고 최후로 마지막에 print 메인 안에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절트를 출력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돌리면 F1 나머지는 됐고 60. 왜 60입니까? 자, F3을 구했는데 10, 20, 30입니다. XYZ는 10, 20, 30이기 때문에 프린트 60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종료된과 동시에 뭐가 됩니까? return XYZ입니다. 그러면 60이란 값이 리절트 들어가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메인 리절트를 하면 메인 6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거.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경우 F1. 그 다음에 함수에 내가 인풋만 있는 경우, 즉
내가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에서 인자를 주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인자도 주고 리턴 값도 받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한번 해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소스를 만들어서 람다식이란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샘플 902번으로 할게요. 샘플 902번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sum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람다 x, y 어떤 의미냐? 두 개를 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print sum 10과 20이란 걸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소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run 해서 902를 찍으시면 30이 나오겠죠. 자, 람다란 건 이름이 없는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함수를 축약했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름은 sum이라는 거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함수를 만드셔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실습소스에서 min1이라는 거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뭐 갈로를 넣습니다. 람다 x, y를 받아서 어떻게 할 거냐? x if x가 y보다 작으면 참부근인 x를 주고 아니라면 y를 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프로그램을 돌려볼까요? print min1 5와 10을 하면 무엇이 출력이 되겠습니까? 5가 출력이 되면 되겠죠. 자, 5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람다는 함수 이름이라기보다는 특정 하나의 단위를 만들고 이름을 만든 다음에 그 간략한 형식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즉, 변수 인풋을 하나나 두 개를 줬고 실행할 구문을 적어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if문 간격은 true인 경우를 앞으로 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람다식을 하시면 매우 적절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디폴트 매개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소스를 바꿀게요. 많이 늘어나서 샘플 903. 자, 이제 디폴트 매개 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F1 프린트 F1을 출력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definition F1을 실행해 볼게요. 아주 간단한 거니까 903을 실행하면 F1이 실행하면 되죠.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능을 하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definition F2라는 기능이 있는데 print F1도 출력하고 뒤에 X 값을 출력하는 구문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X는 없습니다. 그럼 X는 받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출력하는 구문이 있다고 쳤을 때 F2에 100을 주시면 도라는 갑니다. 자, 돌아가겠죠. 자, 그런데 F1과 F2로 보면 굳이 F1을 찍는 건 똑같습니다. 요 뒤에 나오는 변수도 F1에서 찍어주면 똑같은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F2를 대신에 이거 대신에 F1을 수정하자는 겁니다. 자, X 값을 받고 안 넘어오면 0.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디폴트 매개 변수는 뭐냐면 지금 내가 함수를 호출했는데 인자를 없죠. 그러면 X는 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력하면 F1-F1.0이 나올 겁니다. 돌려보겠습니다. F1 0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값을 줍니다. 100을 줘볼게요. 아까 F2처럼 100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100을 주시면 X에 0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던져준 값이 X에 100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면 F1 100이겠죠. 자, 이게 바로 디폴트 매개 변수라는 겁니다. 넘어올 때와 안 넘어올 때로 구분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우선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F3번을 이용해서 한번 재미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definition f3 x, y 두 개가 있습니다. print x, y를 한번 해볼게요. 자, f3으로 호출할 때는 반드시 두 개이기 때문에 10, 20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해야 됩니다. 하면 10, 20 제대로 찍히죠? 제대로 찍힌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값을 하나만 던져주고 처리도 하고 싶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던져주면 x는 10이 들어가고 y에 10이 들어가고 순서대로 제일 앞에 붙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y는 지금 받는 값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디폴트 매개 변수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y는 값이 안 오면 3을 주도록 해봅시다. 자, 그리고 돌려볼게요. 그러면 10, x는 10이 되고 y 값은 안 했기 때문에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확장을 해서 3번인데 f3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지만 아무것도 안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뭘 하면 됩니까? 디폴트 매개 변수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1, 3이 되겠죠. 또 만약에 이제 둘 다 주는 경우 7하고 9를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7, 9가 축됩니다. 7, x는 7, y는 9가 되겠죠. 넘어오면 넘어온 값, 넘어오면 넘어온 값. 안 넘어오면 디폴트 매개 변수.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외부 함수, 외부 소스 참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샘플 904번을 하나 만들고 다 불러올 함수가 있는 펑션 모듈 파이라는 소스를 만들어서 파일을 두 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제일 먼저 불러올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함수를 불러왔습니다. 자, 이 함수를 f 언더바 m이라는 함수를 불러오고 싶습니다. 지금 f1에 있는 이 함수라는 거는 f 언더바 m 여기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즉, 아이고, 이게 여기에 만들었네요. definition 함수를 우선 만들겠습니다. definition f1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print 어떻게 할까요? f 언더바 m에 있는 펑션이라고 제가 단순히 말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904에서 이 f 언더바 m에 있는 함수를 불러보고 싶습니다. f1이라는 함수를 실행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였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소스 바뀌었으니까는 4번 돌리면 f1이라는 함수는 없다고 나옵니다. 당연히 없죠. 왜? f 언더바 m이라는 함수를 내가 불러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import f 언더바 m이라는 모듈을 불러와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없습니다. 왜? f1이라는 이 함수는 f 언더바 m이라는 요 파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f 언더바 m 이 안에 있다는 함수라고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불러와집니다. 자, 이 함수를 제대로 불러오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x는 input이라는 input number라는 구문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샘플 904에서는 이 input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 보면 뭐가 됩니까? input 이런 게 불러와집니다. 지금 저는 여기에서 input 이 라인은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F1만 땡겨오고 싶습니다. 즉, 요 위에 거는 불러오고 싶고 밑에 거는 불러오기 싫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불러오기 싫은 파트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if name이 메인 성만 처리를 하겠다. 요까지 구문을 추가를 하시면 여기서 불러올 때 즉 내 스스로 있는 안에 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메인 요 구문은 불러오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해서 실행해 볼게요. 그럼 바로 f1 m 펑션이 출력이 됩니다. 즉
이 파트가 안 불리워지잖아요. 그래서 외부 외부 소스 참조의 경우에는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소스가 있으면 그 소스를 버리지 마시고 그 소스를 그대로 들고 오셔서 활용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들고 올 때 이렇게 인풋처럼 이 이 파일 내에 있으면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불러오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실 때 외부 소스 참조하실 때 요거를 꼭 기억하셨다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